네, 이광민의 잡지사 7월호 두 번째 페이지 2023 잡지사 어워즈 대상에 이어서 2024 개국공신 특집 육각형인간 어워즈 우승까지 상복 터진 역사 광인입니다. 박광인 선생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스튜디오 모니터를 보시면 우리 또 박광인 선생님의 사진이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걸려 있을 예정인데 좀 흡족하신가요? 네, 저는 흡족한데 다른 분들은 괜히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몇몇 선생님들, 뭐 S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부담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방송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야, 좀 자극제가 될 수가 있다. 예. 간혹 보면 좀 그 웃긴 놈 말 많은 놈 두 분이서 다 웃기고 말 많이 하고 막 해도 실속은 항상 박광일 선생님이 다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조금 양보해라 뭐 이런 어떤 조언을 하긴 하는데 그래요? 그게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 청취자분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라서 그렇죠. 예. 네. 이게 민심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속담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사실은 말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말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역사 유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재밌겠네요. 선생님, 인류가 말을 기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좀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한 6,000년 전부터 중앙아시아하고 이제 그 유럽 경계 지역, 대체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처음 말을 길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말을 처음 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동물이긴 합니다. 말이 보통 하루에 3시간 잡니다. 3시간밖에 안 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초식 동물들이 잘 안 자기는 하는데 말은 그 중에서도 덜 자는 편이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한 15시간 정도는 풀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서 있는 느낌이 들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말이 안 잔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말이 안 잔다? 왜냐하면 서서 자니까. 걔는 서서 잘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엎드려서 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장에서 기르는 경우고 야생의 경우는 대부분 말이 서서 자거든요. 걔는 약간 발의 그 인대 같은 걸로 약간 고정시킬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좀 그래서 근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동물하고 좀 달라서 그렇기도 하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시력도 좋고 그다음에 또 때따라 뭐 청력 그다음에 후각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탁월한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가축으로 들어오기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네. 한 60km, 70km 시속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지구력. 네, 그래서 보통 뭐 가장 빠른 동물로 뭐 치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건 순간적인 어떤 그 주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주행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면서 결국 이제 가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역사에서 말의 중요성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터에서의 활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아시리아 얘기할 때 보면은 전차의 등장으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만약에 보병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몽골 같은 대제국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킬로를 움직일 수 있는 말의 능력 덕분에 대제국이 가능했던 거였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말의 등장이 전쟁사 그러니까 전쟁사는 결국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꿨기 때문에 아마 인간의 역사를 바꾼 여러 가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에서도 말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동양권에서는 이제 말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전쟁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보통 이제 위대한 군주는 사실은 정복 군주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정복 군주라고 하면 당태종. 당태종. 그렇죠. 그러니까 당태종은 뭐 동정서벌 굉장히 여러 곳으로 우리나라의 안시성에 와서 잠깐 뭐 패퇴를 맛보긴 했지만 대체로 늘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자기 옆에 있었던 6마리의 말을 나중에 자기 무덤에 이제 소릉이라고 하는 무덤에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릉육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국지에 뭐 관우가 탔다고 하는 적토마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또 태조 이성계가 유명한 장군이었으니까 그 태조 이성계가 그 전쟁터에서 누빌 때 썼다고 하는 8마리 탔다고 하는 8마리 말. 그래서 이 팔준도라고 하는 것들이 조선 초기에 이미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멋지게 생겼다. 예, 그래서 뭐 유린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응상백이라든지 굉장히 탁월한 말들이 있었고 네. 나중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한 2마리 정도는 좀 나이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은퇴도 시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왕을 상징하는 동물, 정복군주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됐던 것이 바로 말이다.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자, 이렇게 전쟁에서 톡톡히 활약을 했던 말이 이제 평범한 일상에서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벗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호흡곤란이 올 것 같아서 탈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더워. 참 쇼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가 그렇죠. 이렇게 힘드네요. 네, 네. 시침이 잘 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전 뭐 네. 말과 방송하는 게 즐거웠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프로 방송이. 자, 일상에서 이제 교통수단으로서의 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역참 뭐 어떤 일을 하던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이 그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활용됐던 것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은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 이제 30km 간격으로 전국에 한 1,400개 정도의 역참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을 타고 그 지역까지 간 다음에 또 다시 말을 갈아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참이 있었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제국의 교통로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꼭 대제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을 교통수단으로 쓰게 되니까 곳곳에 이제 말을 비치해 놓고 필요할 때 관리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이제 역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의 소지 마립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 역참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된 거는 고려 때 이후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525개 역참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41개 길에 524개의 역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네. 이 역참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뭔가 말이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와서 말을 탈 때 나 이 말을 쓰겠소라고 네. 하는 증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증표가 그 유명한 마패? 마패입니다. 아. 우리는 보통 암행어사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암행어사에게 말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제공을 했던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중간에 도장 역할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패를 만들었던 이유는 네. 역참에 있는 말을 쓰기 위해서 뭐 그래서 3마, 5마 네. 이런 식으로 말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어떤 마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참 말은 그럼 관리만 쓸 수 있나요? 원칙은 관리만 쓸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관리만 쓸 수 있어가지고 보통 전국에 한 5천 그러니까 한 5,000필 정도의 말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당 한 10마리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스 터미널 가면은 버스가 항상 서 있는 그렇지, 것과 그렇지. 비슷한 느낌으로 예, 예, 예. 말이 한 10마리 정도 서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방금 뛰어와서 쉬고 있는 말. 요 말은 지금 이제 막 이제 뭔가 준비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타십시오. 교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 것처럼 탈 수 있는 말도 정해져 있어서 예. 대체로 한 10마리 정도의 말을 소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버스 터미널이나 뭐 택시 차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도 그 역참의 흔적을 간직한 동네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서울 근처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여러 개의 길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니까 네. 그 근처에 이제 역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 3개를 모아놓은 동네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요. 여기도 여기 있었고 여기도 여기 있었고 여기도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 3개 있는 동네. 역삼동? 예. 아, 정말. 역삼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예. 이제 양재의 말죽거리도 사실은 일부 역삼동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역삼동에 가서 말이 중간중간에 움직여야 되니까 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죽을 먹였던 거리, 아, 그래서 말죽거리. 그리고 재밌다. 말죽거리와 가까운 역 이름이 양재역.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예. 아니 그 역이라고 하는 데가 예전에 듣기로는 파발을 띄웠던 동네인데 그 옛날에 파발 띄웠던 동네. 아, 구파발. 아.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역과 관련된 이름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 전국에 500개 중에 하나였던 역참
역참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제 역참은 이제 말을 빌려주고 말을 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네. 이제 관리들이 와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잠을 잘 때 역 옆에다가 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게 홍제원, 조치원, 조치원 그래. 장호원 그러네요. 이런 어떤 원들이 대체로 역하고 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은 말 그대로 이제 말을 이제 그 빌려주는 곳,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온 관리가 잠자는 네. 숙소가 원. 그래서 역원제라고도 표현을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호텔 가면은 뭐 렌트카랑 같이 연계해서 막 빌려주고 이런 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렌트카 하면은 호텔 그렇죠. 빌려주고 또 호텔 하면 또 렌트카 빌려주고 세트로 예약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네. 제주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주에서 말을 기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제주에서 말을 기르기 시작한 거는 고려 때부터 길렀을 걸로 보여집니다. 고려 초부터 길렀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당연히 이제 그 제주도 하면 우리가 이제 몽골 침략기부터 말을 길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부터는 대량으로 길렀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와서 길렀다가 그 이전과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도 이미 전국에 수십 개 그 목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이제 당시 탐나라고 하는 곳에 목장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조금 더 뭐 체계적으로 좀 대규모로 목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에 제작된 목장 지도를 보면 이제 전국에 138개의 목장이 있었고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 목장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목장하면 강원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시는데 그러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기서 뭐 말이 아니라 이제 주로 소를 기르긴 하지만 산호홍보대사. 아무래도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뛰어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관리들이 접근하기 좀 편해야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말을 또 서울로 데려오거나 네. 이런 것들과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가 제외가 돼서 네. 주로 많이 길렀던 곳은 섬입니다. 섬에서 네. 길렀어요? 그래서 지금 영종도 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전라도 일대라든지 경상도에 가면은 영도. 예, 절영도라고 불렀던 거기도 목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곳을 주로 이제 목장으로 많이 썼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도도 큰 목장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조선 시대에 이렇게 말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관청을 사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시? 예, 절사자를 쓰지만 읽을 때 이제 관청으로 알고 있는 시로 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복시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관리하는 목장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방금 얘기하셨던 138개 목장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왕실 전용 목장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장안평 일대의 목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보통 여기가 이제 살고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살고지 목장 이렇게 불렀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살고지 목장의 영역이 대체로 광나루, 아차산, 그다음에 뚝섬, 그다음에 중랑천 요 바운더리 안에 이제 목장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장을 바라보는 동네, 남쪽으로 바라보는 동네가 면목동? 면목동이에요. 진짜 말이랑 다 얽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뚝섬 자체가 이제 그 말을 기르기 좋은 곳이기도 했고 네. 더불어서 이제 그 서경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전말을 풀어서 그 화산 남쪽으로 간다. 화산 남쪽이 그러니까 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놨던 정자 이름이 화양정. 화양정. 그 이름이 남아 있어서 화양리, 화양동. 또 그렇구나. 건대의 근처에. 그래서 지금 그 화양정이 이제 건국대학교 그 부속병원 자리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조금 높아요. 고 일대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건국대학교 가면은 놀랍니다. 왜요? 평지밖에 없어요. 거기가 목장 근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그나마 높은 데를 찾은 게 그 병원 자리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자를 세우면은 주변에 이제 수천 필의 말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정자를 세웠고 나중에 이제 목장은 사라졌지만 정자 이름이 동네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들이 뛰놀던 그 좋은 땅에서 그렇죠. 학업에 매진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말을 길렀던 곳은 고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이 되었고 확장이 되었던 제주도의 목마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기 전부터 제주도에도 이제 목장이 있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제 몽골의 제주도 지배가 어떤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긴 했겠죠. 그렇죠. 제주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삼별초의 난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삼별초의 난을 여몽연합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몽골이
제주도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땅이 좋아서. 여기 말 기르기는 최적이야. 농사 짓기는 별로지만 말 기르기는 최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말 기르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쿠빌라이의 명령으로 이제 그 탐나에서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단 기본적으로 평야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에 이제 그 다른 이유로 제주도 답사를 갔는데 네. 선배들이 뭘 이렇게 막 던지면서 노는 거예요. 뭐를 던져요? 말똥을 던지고. 선배들이요. 학교 선배들이요? 대학교 선배들이. 그 학교 문화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뭘 던지는 그때 저는 돌을 던지는 줄 알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예. 말똥 살짝 굳은 거를 던지면서 놀고 있는데 예, 똥싸움을 하셨구나.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평지가 많아서 말을 기르기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몽골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맹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을 해칠 동물이 없으니까 말을 기르기 좋고 더불어서 이제 말을 길러주는 그 별을 방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주도에서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기르기에 최적이야. 더 나아가서 예. 전략적인 면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침공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그 남송 정벌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을 저 북쪽의 만주에서부터 또는 초원지대에서 가져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에 말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아니면은 거점이네. 또 송나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여기 큰 스케일의 역참 같은 거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황실 직할에 있었던 목마장입니다. 원나라 황실. 그러니까 고려 땅이었지만 탐라총괄물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말을 기르기 위해서였고 그 말을 기르는 과정에서 쿠빌라이 직속, 즉 원황실 직속의 목마장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목마장과는 좀 스케일도 다르고 기르는 방법도 다른 방식의 목마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160필에 굉장히 좋은 말들을 이제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보내요. 제주도로. 기르기 이제 시작을 했고 더불어서 말이 왔으니까 말을 담당할 수 있는 목동들, 목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하치라고 하는 몽골 어떻게 보면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군인들하고 같이. 예, 그리고 내려와서 네.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를 절반으로 뚝 잘라서 한경수산 쪽으로 동서로 나눠요. 네. 그래서 동쪽 서쪽을 구분해서 네. 각각 하치들이 기르게 되면서 제주도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마장의 범주 안에서 파악을 해서 예. 기르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 간섭기에 시작된 제주도의 말 역사 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까지 같이 보냈다. 네. 그리고 이제 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가축도 같이 데려왔나요? 그렇죠. 네. 이제 여러 가지 길러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소,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당나귀 이런 것도 기르려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실패했지만 네. 이게 성공했으면은 제주도가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은데. 그러네. 또 다른 게 낙타. 유명했을 수도 있고. 낙타 데려왔다고? 낙타를 내려왔습니다. 낙타 제주도에서 살기 어렵나? 지금은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뭐 몇 마리 이제 기르긴 농장 하는데 같은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 낙타까지 성공을 했으면은 그 조선시대 때 성종이 그 중국에서 낙타 구입하려다가 신하들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성종이 동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종이 동물 되게 좋아해서 예. 매 기르고 원숭이 뭐 문제 일으키고 낙타도 수입하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제주도에서 낙타를 길러서 그게 성공을 했으면은 네. 성종이 뭐 굳이 낙타 2마리 올려라, 뭐 그렇죠. 5마리 올려라 네.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실패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을 기르는 사람, 하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도 같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려인과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네, 맞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고려인의 접근을 뭔가 막았습니다. 하치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네. 몽골의 말 기르는 기술이 훨씬 더 탁월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만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한테 이른바 국가 정보를 넘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기밀이구나. 네, 예. 말 기르는 동네에도 못 오게 했는데 네. 이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하치들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의 여인들, 즉 제주도의 여인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몽골 사람 하치와 제주도 여인 사이에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연려정씨 비라는 게 있는데 네. 남편은 석궁리 보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부인이 이제 정씨성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결혼해서? 여기에 이제 담겨 있기도 한데 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뭐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제 1374년에 널리 알려진 목코의 난이 일어납니다. 목코의 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말을 기르던 하치 같은 사람들이 네. 반란을 일으킨 것이 목코의 난이에요. 원나라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목코의 난에서 그 최영 장군이 2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네. 제주도로 이 목코의 난을 진압하러 내려왔습니다. 왜 난을 일으켰어요? 왜 난을 일으켰냐면 예. 이제 육지에서 대륙에서 원명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교체가 되니까 명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옛 원나라 땅은 다 우리 땅이다. 그리고 고려에 통보를 합니다. 예. 그 제주도에 지금 말을 기르고 있다는데 그게 옛날에 원나라 거였으면은 이제는 무조건 명나라 소유다. 명나라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2,000마리를 예. 올려 보내라. 아.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을 고려 정부가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치들을 이렇게 좀 설득도 해서 한 몇백 마리만 보내자. 그러니까 뭐 하치들이 보기에도 국제 정세는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명나라의 요구가 계속 강해져서 네. 결국 2,000마리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었던 모코들이 볼 네. 때는 네.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은 네. 원세조 쿠빌라이가 기르라고 했던 말이지 네. 적국이었던 명나라를 위해서 기르는 말이 아니다. 그치.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이 일으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고려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냈는데 패하게 되니까 네.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이끌어서 최영 장군이 끌고 가는데 고려도 그렇게 막 꼭 진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결국 어쩔 수 진압을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예. 2만 5천의 병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을 야. 대병력을 동원해서 이 목코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목코뿐만 아니라 목코 가족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나라의 역사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칼로 물베듯이 또는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목코의 난도 제주도 역사를 볼 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이 말 문제가 그러네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제주도 역사를 또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하게 제주도는 육지에 즉 고려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그 조선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도 역시 뭐 제주도를 목마장으로 잘 활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고려 때 이렇게 목마장으로 활용됐던 그 제주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요. 결국 여기 이제 목마장으로서의 모습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태종 때부터 이미 감목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목장을 관리하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목장의 수는 다르지만 이제 작은 곳까지 하면 한 4개 정도가 있었지만 대체로 한 큰 10개의 목장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목장을 이제 관리하는 체계를 조선 내내 갖추게 되고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말들은 대체로 명나라에 보내는 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육지에서 병력이라든지 역참에 쓰는 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네. 자, 그중에 제주도에서 뭐 전국의 말 40%에 해당하는 만필 정도나 길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규모가 상당했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체 시기에 말을 기르는 어떤 그 숫자를 보면은 한 2만 필에서 한 3만 필 정도 되거든요. 네. 고려 때보다는 규모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준 거예요. 예, 고려 때는 한 4, 5만 필 이상 길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그런데 줄어들긴 했지만 그중에 10,000필에서 15,000필 정도를 네. 제주도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이 조선시대 한 2만 명이 3만 명이었어요. 아, 그럼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네. 거의 남자 숫자하고 네. 제주도 말 숫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의 부역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남자들이 원래 해삼 전복 땄거든요. 아, 예. 근데 이 말 때문에 말 돌봐야 말 되니까. 길러야 되니까 그걸 여성들이 대신하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녀입니다. 아, 위에서 이제 말 보내려고 하면 이제 남자들이 다 길러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기존에 하던 전복 따고 해삼 따고 이런 거를 여성들이 하게 됐다. 예, 이게 원래 물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게 그럼요. 남자들이 하던 거였는데 그걸 여성들이 하게 되었고 농사도 여성들이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약간의 혜택은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주도에 기근이 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식량을 보내서 기근을 해결하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어떤 지위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길을 보내긴 했었지만
역설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제약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인데 네.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로 못 나온다. 말을 기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출육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인조 때부터 네. 나중에 그 19세기까지 한 200몇 년 동안 네. 육지로 나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다 육지로 올라오면 말은 누가 키워?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 정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도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압박으로 그럼요. 다가오게 됐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만덕이라고 하는 이제 거상이 나타나서 네. 이제 제주도의 뭐 기근을 해결해서 정조가 상을 준다고 했을 때 네. 김만덕이 이제 그 정조가 김만덕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나 금강산 유람이요. 아. 이게 뭐냐면 제주도 사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성이기도 한데 네. 임금께서 상 준다고 했으니 나는 그거를 상으로 택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꼬집는 부분 거지.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야. 제주도에서 말을 길렀다라는 것들이 전통으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또 당대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고통이었겠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편 때도 진짜 절실히 느꼈지만 이제 착취의 역사와 그렇죠.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제주도에서 굉장히 말을 잘 길렀던 그 김만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만일. 예, 그래서 예. 임진왜란 전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육지의 목장들이 모두 피폐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소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제 제주도에서 말을 길렀던 김만일이라는 사람이 네. 정부에서 필요로 하면 500필 보내드리죠. 아, 이 사람 좀 부자네. 예, 굉장히 말을 많이 길렀거든요. 500필을. 예.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1000필을 보내드리죠. 야.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수천 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향후에 이 사람이 제주도 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말과 관련된 일은 총감독을 하게 해라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자체로서는 헌마공신으로서 그다음에 헌마공신 멋있다. 말을 바쳐서 공신이 되었던 예. 그렇지만 그 후손들은 더불어서 말을 기를 수 있는 계속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주도에서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가시리 일대라고 하는 곳인데 가시리가 어느 쪽이죠? 거기 간마 동서남북으로 치면 중간쯤이에요. 중간쯤에.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이제 거기 정석 비행장이 있고 그 예. 동네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거기를 갑마장이라고 부르는데 갑마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갑마를 기르던 곳이 사실은 이 김만일이 활동했던 곳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대의 어떤 내력을 살펴보면은 또 이런 어떤 또 말을 아. 조정에 바쳤던 역사가 남아있기도 한 그런 네. 곳이기도 합니다. 김만일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역사 속 말의 흔적을 돌아봤습니다. 박관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